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돈이 부배가 되는 시간,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?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풀어줄 마법 같은 규칙 하나를 알려드릴게요. 자, 100만 원을 2배로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? 이런 질문 딱 들으면 머리부터 아파오죠. 뭔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? 근데요, 아주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. 네, 바로 그거예요. 뭐 복잡한 엑셀 파일이나 계산기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. 이것만 알면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름길이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마법 같은 지름길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? 놀라지 마세요. 이게 무려 500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지혜에서 나온 거거든요. 이 마법에도 당연히 이름이 있겠죠? 바로 72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. 이게 수세기 동안이나 전해져 내려온 건데 무려 1494년에 수학자 루카 파치올리가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해요. 정말 오래됐죠? 자, 보세요. 이게 바로 그 72의 법칙입니다. 공식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? 그냥 숫자 72를 내가 기대하는 연 이자율로 나누기만 하면 끝이에요. 그러면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. 복리로 불어나는 거라면 뭐든지요. 에이, 설마 그렇게 간단하겠어? 싶으시죠? 그럼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연 8%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한번 해보죠. 72 나누기 8. 정말 간단한 나눗셈이죠? 답은 바로 9년입니다. 와, 보세요. 방금 우리가 순식간에 내 투자금이 2배 되는 시간을 알아낸 거예요. 정말 쉽지 않아요? 자, 그럼 이 법칙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겠죠. 이걸 내 지갑 사정이랑 연결해서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이 표를 보시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. 72의 법칙을 쓰면 주식, 채권, 예금처럼 서로 다른 투자처들이 내 돈을 2배로 불려주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연 10% 수익률을 내는 주식이라면 7.2년 만에 따블이 되는데 연 2%짜리 예금은 36년이나 걸리네요. 그러니까 은퇴 계획처럼 장기 목표를 세울 때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아시겠죠? 근데 여러분, 이 강력한 도구가 항상 좋은 쪽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. 동전의 양면처럼 어두운 면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 돈이 불어나는 걸 계산하는 이 법칙이 반대로 내 돈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빚이 늘어나는 걸 계산하는데도 똑같이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복리의 무서운 양면성이죠. 투자가 2배가 되는 기쁨도 있지만 빚이 2배가 되는 공포, 이 둘 다 사실은 같은 원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. 인플레이션을 예로 들어볼까요? 만약에 물가가 매년 6%씩 오른다고 해보세요. 그러면 72 나누기 6은 12, 즉 12년만 지나면 지금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그냥 반토막이 나버린다는 뜻입니다. 정말 무섭죠? 고금리 빚은 이건 더 심각해요. 만약에 연 18%짜리 신용카드 빚이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? 72 나누기 18은 4. 네, 단 4년 만에 빚이 2배로 불어난다는 얘기예요. 눈 깜짝할 사이죠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우리가 맨날 어에게 겨우 2%인데 하고 무시하는 그 수수료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. 원래 8% 수익률이면 9년 만에 돈이 2배가 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수수료 2%가 빠지면 순수익률은 6%가 되잖아요. 그러면 2배가 되는데 12년이 걸려요. 무려 3년이나 더 늦춰지는 거죠. 이 2%가 이렇게 무섭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법칙이 완전 만능은 아니거든요. 이건 정확한 계산기라기보다는 아주 유용한 어림짐작 도구라고 생각하셔야 해요.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. 이걸 제대로 쓰려면 몇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. 첫째, 이건 어디까지나 근사치, 그러니까 대략적인 값이라는 거. 둘째, 보통 수익률이 6%에서 10% 사이일 때 가장 잘 맞아요. 그리고 수익률이 매년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라 현실과는 좀 더 다를 수 있죠. 당연히 세금이나 수수료 같은 건 계산에 포함 안 되어 있고요. 사실 이 72의 법칙에 형제들이 좀 있어요. 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때 쓰는 다른 버전들이죠. 예를 들어 연속 복리 같은 경우에는 69.3의 법칙이 더 정확하고요. 돈이 2배가 아니라 3배가 되는 시간을 알고 싶다? 그럴 땐 114의 법칙을 쓰면 됩니다. 재밌죠?
자, 지금까지 쭉 알아봤는데,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? 이 간단한 규칙 하나 아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초능력을 주게 될까요? 미국 금융교육재단의 연구를 보면 미국인 10명 중 4명은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요. 사실 이건 비단 미국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.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 정말 많죠. 바로 이럴 때 72의 법칙이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예요. 복잡한 계산 같은 거 몰라도 복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 이해하게 해주잖아요. 이게 바로 금융과 친해지는 첫걸음이 되고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72의 법칙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간단한 도구를 손에 넣었습니다.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 넘어갔어요. 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? 여러분의 투자, 저축, 그리고 빚 관리에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.